தோழர் யாருமே கலையாதீங்க தோழர், தயவு செஞ்சு அப்படியே கொஞ்ச நேரம் இருங்க. ஒரு முக்கியமான அறிவிப்பு என்னன்னா, ஃபர்ஸ்ட்ல இருந்து அதான் சொல்லிட்டு இருக்கோம். தோழர்கள் 삼성은 악덕 기업이야. 왜 우리를 한국인과 차별하는 거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의 삼성전자 가전 공장 근처에서 출근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한국인과 차별 대우를 한다며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인도 모디 총리는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파업을 처음부터 지켜봐왔다는 인도 여대생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칸푸르 공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샤르마라고 합니다. 저희 언니가 인도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저희 가족에게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되었는데요. 매일 행복한 모습으로 출근하던 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언니가 삼성전자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정말 기뻤어요.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부재로 엄마와 저, 언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어요. 엄마도 몸이 편찮으셔서 우리 삼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죠. 아빠는 2013년 10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힌두교 사원 종교 행사 중 압사 사고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 당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몇 개월 전 종교 행사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충격이 다시 살아나면서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는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이면 피하게 되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막내 동생은 겨우 5살이었고 제가 11살, 언니는 16살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힘드셨어요. 하지만 시간은 약이 되었고 저희 가족도 잃었던 웃음을 점차 찾기 시작했죠. 특히나 장녀였던 언니가 삼성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취업한 삼성 공장은 2007년 설립된 곳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취업을 한다는 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일이었죠. 삼성에 취업한 언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저희 가족에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주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언니가 삼성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반 인도 회사에 취업해서 받는 월급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우리 가족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고 저도 제가 원하던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못 갔지만 저라도 원하는 공부를 해서 좋은 직업도 갖고 훌륭한 배우자도 만나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언니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회사에서 파업과 시위를 시작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뜬금없는 언니의 말에 너무 놀라 물었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불만이 생겨서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한다는 거야? 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랑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모두 파업에 동참하면서 내 입장이 난처해졌어. 나보고 배신자라면서 손가락질하는데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현재 그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엄포한 상태야. 너도 알다시피 삼성이라는 회사는 직원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회사인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는 생각도 들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인도에서 삼성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나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 우리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동생들 학비도 대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요즘에는 잠도 안 와. 언니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던 언니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더욱 언니의 회사에 호감이 생기게 된 건 언니의 직속 상관인 정화 팀장님 때문이었어요. 정화 팀장님은 언니가 처음 삼성에 취업을 했을 때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었거든요.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일 때 그분은 휴일날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직접 음식을 해주실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한 번은 김치볶음밥을 해주셨는데 아삭한 김치를 잘게 썰어 밥과 함께 볶아서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먹는 음식이었어요. 씹는 식감이 일품이었고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는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었고 우리는 처음 먹어본 한식의 다른 음식은 어떤 맛일까 궁금했어요. 인도에도 비리아니라고 하는 쌀볶음 요리가 있어요. 닭고기나 소고기 등을 넣어서 향신료와 채소와 함께 볶아 먹는 밥인데 솔직히 김치볶음밥이 훨씬 맛있었어요. 정화 팀장님의 말로는 한국에서는 하루 3끼를 먹는데 매 끼니마다 김치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매일 먹는다니 그것도 하루에 3번을 먹는다니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김치볶음밥 말고도 정화 팀장님께서 해주신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닭볶음탕도 해주셨죠. 한식을 먹어보고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한국에 제일 먼저 가봐야지 하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화 팀장님 덕분에 삼성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고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한동안 팀장님도 못 보고 언니도 매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거죠. 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뒤 뉴스에는 파업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타밀나두주 첸나이 삼성 공장의 약 1,500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가담하면서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파업에 참여한 인도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고 삼성 인도 법인 측은 첸나이 공장의 근로자들과 근로복지 과제가 최우선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논의에 들어갔다고 뉴스는 전했어요. 인도 근로자들은 평균 월급이 36,000 루피 한국 돈으로 약 5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너무 월급이 작다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인도의 공무원이 약 2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는 걸 아신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랍니다. 2배가 넘는 돈을 벌 수가 있고 직원 복지도 좋다는 언니의 말을 늘 들었던 저는 이런 파업 사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인도에서는 한국 돈으로 의사가 130만 원, 우주연구원이 2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제가 대학을 공과대학으로 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에 비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돈을 버는 거죠. 언니의 말을 들으니 한국에서는 대략적으로 공무원들이 500만 원, 의사는 1,000만 원 정도를 번다면서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 슈리아는 갑자기 저를 보더니 흥분해서 말을 했어요. 샤르마, 너희 언니가 다니고 있는 삼성 공장 근로자들이 엄청 큰 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내가 뉴스를 봤는데 삼성에서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면서 일만 시킨다고 하던데 쉬는 시간도 없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동참해서 삼성을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한국을 극혐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수업에 들어갔어요. 교수님 역시 삼성 공장 파업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 시작 전에 잠깐 하셨어요. 지금 인도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친구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최근 삼성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 사태를 봤을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근로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사실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상당하다는 것을 지성인인 여러분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도는
현재 포스트 차이나로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과정에서 세계화보다는 지역주의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지로 부상을 하게 되었죠.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14억이라는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35세 이하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사업가들에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가졌습니다. 장기 집권 중인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를 넘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도 전 세계가 투자처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많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강하고 내수 시장도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애플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생산 라인까지 인도로 옮기려고 검토 중이며 미국의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도 인도 구자라트주에 조립 패키징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즈키, 도요타, 폭스콘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 공장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죠. 한국의 삼성이 20년 전부터 인도를 점찍은 이유도 유일하게 생산 인력보다 연구 인력이 많은 곳이고, 특히 노이다 연구소에는 인도의 20, 30대 젊은 연구 인력들이 주를 이루는 인도의 글로벌 기업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베트남보다 인건비가 싼 인도에서 생산 인력보다 연구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대해서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라며 비판했고, 당장 업무에 복귀할 것을 당부하였죠. 저 역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슈리아와 집으로 가던 중 진실을 알고 싶다며 슈리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넌 언니가 삼성에 다니니까 진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삼성에서 노동력 착취를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만 시킨대. 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언니가 삼성에 다니면서 나한테 한 번도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걸. 월급도 인도 평균 근로자의 월급보다 2배 이상이 많고 직원 복지도 잘 되어 있다고 했어. 점심 식사도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정말 잘 나온다고 했거든. 무엇보다 한국인 임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젠틀하다고 했어. 그런데 한국이 정말 그렇게 잘 사는 나란지 솔직히 너무 궁금해. 한국 드라마 보면 주인공들이 엄청 세련된 차림에 화려한 식당 같은데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 한국은 정말 그런 거야? 나도 가보진 않았지만 언니와 친하게 지내는 삼성 관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진 곳이 많긴 해. 난 성공하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꼭 먼저 가볼 거야. 한국의 K-팝 스타도 보고 싶고 맛있는 한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어. 저는 슈리아에게 제 꿈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한국에 와 있는 것 마냥 행복해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식을 살펴보았어요. 뉴스에서 파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들의 인터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에서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다면서 쉬는 시간도 없이 노동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고 근무 환경도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어요. 한 근로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지난 7월 한국의 삼성 근로자들이 휴가 추가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파업을 하면 더 나은 근로 조건으로 협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했지만 현지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과도한 노동을 요구한다. 우리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검색해 보았어요. 최근 소식에는
첸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 공장의 직원 약 600명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벌여 일반인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그 수가 많아 웨딩홀 4곳에 분산되어 구금되었다고 전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위해 돈을 받고 거짓말을 인터뷰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글도 있었어요. 저는 언니를 통해 진실을 알고 있기에 그게 거짓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었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거짓 증언으로 인해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혐한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그 뒤에는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파업이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 사망 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 출산 시 격려금을 지급하고 식당 메뉴 개선과 휴게시설 확충, 통근 차량 운행 노선 확대 등 직원 복지를 대폭 강화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삼성의 이런 협의에 역시 세계적인 기업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파격적인 직원 복지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어디 있나요? 모디 총리가 파업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거짓 뉴스와 글들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잘못돼서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게 되면 언니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고 제가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삼성은 저희에게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데 이런 파업 사태가 일어난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해결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언니도 요즘 너무 맘고생이 심했는지 몸살이 온 모양이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조퇴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정화 팀장님이 집에 오셔서 음식을 전해주셨어요. 보온병에는 따뜻한 스프 같은 것이 들어있었는데 정화 팀장님은 음식의 이름이 죽이라고 했어요. 쌀과 채소를 갈아서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플 때 죽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부드러워서 술술 잘 넘어간다고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죽은 잘 먹어진다면서 신기하다고 했어요. 정화 팀장님은 그렇게 따뜻한 죽을 건네주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언니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나중에 꼭 은혜를 갚자고 다짐했죠. 파업이 잘 해결이 되고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도의 한 가족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인도의 근로자들에게 제가 화가 다 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